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한국 증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이 뜨거운 순간을 정말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담아낸 기록들입니다. 시장 마감 직후에 그 흥분된 분위기를 전하는 유튜브 토론도 있고요. 또 이런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걸 아주 차분하게 분석한 전문가 영상,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날카롭게 정리한 분석 노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코스피 5,000. 이 숫자가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또 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진짜 동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기회를 찾아야 할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현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장중 5천을 돌파한 걸 두고 이거 박수를 쳐야 하냐 말아야 하냐 뭐 이런 농담 섞인 논쟁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결국 종가로는 4,951.94, 아슬아슬하게 5천 안착에는 실패했지만요. 가보지 않은 길이 어려운 거지 한번 가본 길은 또 갈 수 있다. 이 말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석 노트를 보면 이걸 또 건전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은 축제 분위기에 올라타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좀 신중해야 할 때입니까? 바로 그 두 가지 시선이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한쪽에서는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그 상징성에 열광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지수대에 진입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저항, 그리고 소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소화 과정이요? 네, 분석 노트에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단단한 바닥 다지기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실제로 이날 양시장 거래 대금이 거의 50조 원에 육박했는데, 한 소스에서는 이걸 문전성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와, 50조요? 네, 엄청난 돈이 몰려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정말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뭐랄까, 그야말로 건강한 과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과열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이런 시장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소스를 종합해보니까 이 상승 배경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있었다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로 그린랜드 사태가 언급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왜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린랜드 사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랜드 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부동산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막대한 히트류 자원이 묻힌 그린란드를 선점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아, 단순한 땅 매매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영토 주권을 가진 덴마크를 비롯해 유럽 전체랑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하지만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 발언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안도한 겁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족쇄의 하나가 풀린 셈이죠. 그렇군요. 최악의 갈등은 피했다는 그 안도감 하나가 시장에 불을 붙인 거군요.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걸 목에 걸린 가시에 비유합니다. 목에 걸린 가시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당장 숨통을 막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태도 변화에 유럽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지지는 않을지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회요? 네, 시장 전체의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좋은 주식의 가격이 잠시 내려온다면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줍줍의 찬스가 된다는 논리죠.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기폭제 역할을 했다면 이 거대한 상승을 실질적으로 이끈 진짜 엔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모두가 한 곳을 가리치고 있더군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네, 단연 반도체죠. 한 전문가는 심지어 미국과 유럽이 갈등하더라도 한국은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반밖에 안 받는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였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들한테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게임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자신감의 핵심 근거는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수요에 있습니다. 지금 AI 서버용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메모리가 더 필요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은 수많은 데이터를 AI 반도체로 빠르게 옮겨주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AI 생태계 자체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아, 필수 부품이군요. 그렇죠.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과거 2017년 반도체 랠리를 이끌었던 일반 서버 교체 수요까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I 수요뿐만이 아니라 기존 서버 교체 수요까지 같이 터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11%나 급등한 게 바로 그 신호탄이에요. 수요는 이렇게 두 갈래로 터져나오는데 공급은 극도로 제한적이니까 소위 말하는 공급 쇼티지, 즉 공급 부족이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게임 끝났다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네요, 정말.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자신감에 대해서 혹시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소스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중국의 기술 추격이라던가 HBM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언급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관점은 격차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수율이나 신뢰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대 이상 벌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 격차가 그렇게 큰가요? 네, 경쟁사들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가장 수요가 큰 최상위 제품군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압도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현실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강력한 중심축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은 자동차, 특히 현대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더군요. 이날 외국인이 현대차 주식만 무려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네, 맞아요. 엄청난 물량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소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오히려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체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1조 원을 팔면 지수가 휘청이는 게 당연했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유동성과 정보력이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단기 차익 실현일 뿐 현대차의 본질적인 가치 논쟁과는 별개다. 이런 인식이 강한 거죠. 아, 그리고 그 가치 논쟁의 핵심에 바로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를 80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더라고요.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사라질 노동 가능 인구 1억 1천만 명 중에 43%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갈립니다. 한 전문가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무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도 그 숫자는 좀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43%라는 숫자가 너무 낙관적이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과연 그렇게 빠를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로봇 도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노조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아, 노조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의 발전 속도랑 사회적인 수용 속도, 이 사이의 괴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가치 평가는 그 미래를 선반영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이런 논쟁 자체가 현대차가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가치를 로봇에서 찾는다는 건 결국 시장의 제조업을 넘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이 또 있었죠? 네, 바로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테마였습니다. 네, 맞아요. 잠잠하던 2차 전지 섹터에 불을 지핀 건 아주 의외의 소식이었어요. 중국의 IT 기업 샤오퐁이 양산할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거라는 뉴스였죠. 아, 로봇이요? 전기차가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는 주로 꿈의 전기차 배터리로만 여겨졌는데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한 겁니다. 이 소식 하나에 삼성 SDI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전기차가 아닌 로봇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이 더해진 거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테마에 비유하기도 하던데요.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비유의 핵심은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은 현실보다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주가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테마를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유리기판 테마에 비유합니다. 아, 유리기판이요? 네, 유리기판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을 이끌 꿈의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실제 대규모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다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로봇용 배터리 시장의 규모 자체는 아직 전기차 시장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아, 그렇게 작은가요, 아직은? 네, 그럼에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건 그만큼 시장이 새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강력한 내러티브가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이 이렇게 뜨겁고 현실과 이야기가 막 뒤섞여서 움직일 때일수록 투자자 개인의 중심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가 제시한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두더지 매매법과 공성전이었어요. 네, 그 비유가 현재 시장 상황에 아주 적절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성 안에서 방어하는 장수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아, 장수요? 네, 성벽 가까이 다가온 적, 즉 내가 잘 알고 확실한 기회만 골라서 공격하라는 거죠. 저 멀리서 적군이 나타나서 약 올린다고 성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는 추격 매매. 그걸 하는 순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장의 열기에 휩쓸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에 몸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저도 예전에 성문 활짝 열고 뛰쳐나갔다가 크게 손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 결국 심리 싸움이라는 거겠죠?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또 다른 조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매매가 꼬인다 싶은 날은 과감하게 컴퓨터를 끄고 쉬라는 조언입니다. 이걸 점집에서 특장 색깔의 깃발을 뽑는 것에 비유한 점이 재밌어요. 아, 깃발이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그날따라 유독 안 뽑히는 깃발이 있는 것처럼 시장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 억지로 매매를 이어가면 손실만 커질 뿐이죠. 특히 오늘처럼 거래 대금이 50조 원에 육박하는 날은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의미이므로 언제든 도망갈 자리, 즉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정해놓고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모든 소스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는 반도체라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펀더멘털 위에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같은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엄청난 유동성이 더해져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만으로도 지수가 6,500, 나아가 7,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이 여러분께 전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네, 대응이 중요하죠. 지금 시장에는 반도체처럼 단단한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처럼 미래의 꿈을 파는 이야기도 공존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복잡하고 뜨거운 환경 속에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한 선을 넘으면 과감히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자료에서 언급된 이 유동성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바로 미국 국채 ETF가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되는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의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24시간 깨어있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외국인 자금에 특히 민감한 우리 한국 시장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가져다 줄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방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